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네. 어, 챕터 9. 음, 자, 일단은 여기에 지금 이제 가상함수의 개념과 함수 중복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우선은 함수 중복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가상함수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상석 관계에서 함수를 중복하는 경우. 어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요 예제를 9-1 예제를 우리가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오케이? 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저는 챕터 9.cpp라는 그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소스 파일 밑에다가 여러분들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챕터 6은 이제 여기 메인 함수를 메인 6으로 그냥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여기 9장이니까 챕터 9.cpp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인클로드 해서 IO 스트림 이렇게 헤더 파일을 정리해 주시고 네, IO. 자, 그 다음에 이제 using name 스페이스 std 해서 우리 이름 공간을 정의해 주시고 여기다 바로 그냥 클래스 파일 만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예제처럼 클래스 베이스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그냥 함수만 정의가 됐네요.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void f 이렇게 해서 인라인 함수로 그냥 바로 구형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cout 그 다음에 베이스 땡땡 f 함수를 호출합니다. 예, 이런 문자열을 어, 출력을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예, 뭐 그냥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클래스 쓰고 있지, 얘들아? 더라이브, 그, 더라이브드,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상속이 된 거죠. 이렇게 퍼블릭 베이스를 하면 상속이 됐고, 여기도 퍼블릭, 그 다음에 이제, 어, void, 그 다음에 f 해서, 자, cout,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식이니까 derived 땡땡 f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nd l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고 상속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코딩을 했어요. 자, 이런 두 가지의 클래스를 상속으로 묶어놓고 우리가 void main 뭐 이렇게 해서 리턴 문의 없이 우리가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했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베이스 드라이브드 이제 드라이브드라고 하는 D라고 하는 객체 생성을 했어요. 그 객체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드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PDER 이렇게 포인터 하나 선언. 너 어디 가니? 그래.
깜짝 놀랐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객체 생성을 했을 포인터 선언을 했으니까, 포인터는 주소를 담으니까, PDER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객체 D의 주소를, 예, 넣으면은, 이제 연결이 되겠죠. 네,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이 되고,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그 PDIR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 포인트 변수 PDR이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 객체를 전부 다 예,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데 PDR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함수를 호출하면 F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F4키를 눌러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더라이브드 FC라는 게 호출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했을 때 수차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식은 뭐냐면 예, 이거는 뭐냐면 드라이브 D도 자식 타입, 이 포인터도 자식 타입이니까 예, 자식 타입은 예, 모든 걸 다 접근할 수 있고 요렇게 선언됐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 함수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드라이브드라는 함수. 네, 드라이브드라는 함수.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식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식과 자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결국 자식 함수 호출. 이게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부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베이스, 예, 베이스, 뭐, B라고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베이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터 변수를 놓고 p 베이스라는 걸 놓고 그 다음에 p 베이스에다가 네, b의 주소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p 베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f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모와 부모 함수를 부모 객체와 부모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게 호출이 될까요? 요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네. 어디가 나올까요? 어? 어디가 나올까요? 자식이 나와요? 너, 야, 너 여기 지난번에 했잖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부모니까 부모는 저희가 없잖아요. 욕심이 없죠? 예? 그러니까 부모만 하는 거예요. 예, 헷갈릴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이 부모만 나오게 돼요. 그죠? 네? 그죠? 네. 어디 갔냐, 왜, 이게.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부모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베이스, 그 함수가 호출이 돼요. 이게 여기는 부모 함수가 호출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업캐스트나 다운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동일한 타입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모 타입으로 뭘 받았을 때, 자식을 받았을 때, 크로스가 됐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호출이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니? 어, 알았어? 음. 자식과 자식은 우리가 자식 함수 호출이 됐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리고 부모와 부모는 부모하면서 호출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업캐스팅 되는 거고 업캐스팅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막 우리가 그 매개 변수 전달할 때도 업캐스팅으로 되지. 그 다음에 배열을 만들 때도 업캐스팅 배열로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난번에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유닛수 배열을 만들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되게 많이 쓰이고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함수가 호출이 되느냐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나온 게 예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요. 예, 포인터를 만들 거예요. p 베이스 2라고 만들어 봅시다. 예, 포인터를 이렇게 선을 한 거예요. 포인터 변수. 예.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다 뭘 집어넣어요? p 베이스 2에다가 부모의 타입으로 포인터를 만들었지만 어떤 주소를 집어넣어? 자식의 주소를 집어넣는 거죠. 예? D의 주소. 맞지? 이게 어캐스팅이 된 거죠, 지금. 예. 이랬을 경우에 p 베이스 2가 가리키고 있는 f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컨트롤 F4키를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응? 얘들아, 어떤 결과가 나와? 나랑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 가는 게 힘들어? 어? 어떤 결과가 나와? 여기 보이잖아. 베이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예, 어캐스팅 됐을 때 베이스가 나오잖아. 베이스. 어? 그치? 우주가. 그래, 안 그래? 네가 대표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 알았니?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공격합니다. 라는 게 찍힌단 말이에요. 어택이라는 함수가. 그죠? 어? 그러면 공격합니다가 맞아?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가 맞아. 그지?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격합니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부모가 중요해? 자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무조건 자식의 함수를 호출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그래. 어? 저그 객체도 배열에 들어가 있고, 프로토스 객체도 그 배열에 들어가 있고, 테란에도 이제 배열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택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유닛에 있는 어택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테란에 있는 총으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는 자식의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게 뭐야? 다운캐스팅을 해가지고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 그, 우리가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두 개는 저거를 찍고, 두 개는 테란으로 찍고, 그런 실습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기억도 안 나지? 아유, 배짱이야. 요즘 애들은 배짱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봅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에러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P베이스가 아니라 더라이브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면 가능하죠. 이렇게 해주면 P베이스를 더라이브드 요런 식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이게 다운 캐스팅을 한 거죠. 다운 캐스팅을 하면은 다운 캐스팅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이제는 자식의 함수가 호출이 돼요. 더라이브도 좀 이렇게 호출이 된다고요. 그래 안 그래? 그지? 이렇게 호출돼야지만 맞죠?
아, 그래, 안 그래? 이 베이스가 나오면 공격합니다. 이렇게 찍히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업캐스팅을 해가지고 배열에다가 쫙 모아놨고, 그래서 템플릿 역할을 해준다. 부모 클래스는 템플릿 역할을 해준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은, 되게 그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2주 동안에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예제까지 만들어 봤고, 그래서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라는 거를 찍어 봤단 말이야. 지난번에. 배열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우리 해봤어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블랙박스 쳐놓고, 아, 여기에 맞는 코드를 쓰세요.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얘도 왜 대답이 없어? 쓸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자, 교수님이, 자, 여기, 요렇게 해주는, 여기 어캐스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어떤 걸 하냐면, 자, 지난번에 좀 업캐스팅까지는 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근데 다운캐스팅 할 때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되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를 실행할 때 가장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실행 시간이. 그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디 두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 하나가 이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쓸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유닛 해가지고 뭐 PU 이거 해가지고 new 저그 이런 게 했을 때 이 new 저그에서 객체 생성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캐스팅 연산자 할 때, 캐스팅 연산자. 특히 다운캐스팅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런 거가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코드가. 이런 코드가 캐스팅 연산자를 통해서 뭔가 해주는 이런 코드가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코드를 없애주는 방법이 좋은 코드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코드니까 이거는 뭐, 그는 이걸 계속 써줘야 되는 거지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바로 가상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바로 여기다가 예, 버추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 봅시다. 버추얼,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써 봅시다. 가상이라는 말이에요. 버추얼. 그걸 F라는 함수 앞에다 써주시고 또 여기도 버추얼 이렇게 써줍시다. 자, 버추얼 이 두 가지를 써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봅시다. 볼게요. 예? 예, 이렇게 버추얼 썼어요. 예, 버추얼 썼어. 이 F라는 거하고 요 F라는 거 앞에다 버추얼이라는 걸 썼어요. 오케이? 네? 예. 자, 그러면 요게 썼죠? 더라이브드가 그죠? 아무 변화가 없네요. 변화가 없네요. 그죠? 변화가 없죠? 좋아. 지금은 이렇게 캐스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요걸 없애볼게요. 요걸. 자, 지금은 요걸 없애고 여기다 밑에다 새롭게 씁시다. 뭘 쓰냐면 P 베이스
p 베이스 2가 가리키는 f.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법과 같지 않아요? 예? 마법과 같지 않아요? 음. 마법을 부렸잖아. 캐스팅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 함수가 호출이 됐어. 맞아, 틀려?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출력이 됐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캐스팅 연산자를 안 했는데도 밑에 있는 함수가 강제적으로 호출이 된 거야. 여기가. 우리는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 아까 전에는 P 베이스 하면은 반드시 뭘 해주냐면 P 베이스에서 F 함수로 는 베이스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식 함수가 호출된 거야. 그래, 안 그래? 어? 이게 제일 멋들어진 코드란 말이야. 이 위에 이런 걸 쓰지도 않고 이것도 쓰지도 않고 이게 제일 멋들어진 코드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만들어내지. 그 다음에 부모로도 타입으로 컨버팅 해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다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왜 쓰이냐면은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음, 자, 뭐냐면 우리가 상속을 했을 때 여기에 지금도 뭐냐면 f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자식도 f라는 함수가 똑같아요, 틀려요? 예? 똑같죠? 부모에 있는 f랑 자식에 있는 f랑 함수를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지? 우리가 유닛과 저그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 어택이라는 함수를 썼었잖아. 그죠? 응. 여기도 어택이라는 함수를 썼어. 근데 만약에 여기는 유닛 어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저그 어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기는 테란 어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다음 여기는 프로토스 이름이라는 어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닛 어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 어떤 느낌이 들어? 여기는 저그 어택, 여기는 프로토스 어택, 여기는 테란 어택 하면은 포문을 돌릴 때 한 줄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뭐뭐 객체해가지고 어택이라는 하나의 함수로 뭔가 호출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름이 다 틀리니까 한 줄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택이라는 말로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래서 함수 중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오버로딩. 그래서 여기서 다형성이라는 것은 부모의 함수와 자식의 함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상함수가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드로우, 드로우 쳐주고 여기서 뭐 서클 드로우, 여기 뭐 트라이앵글 드로우, 그 다음에 렉탱글 드로우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드로우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냥 가상함수로 무조건 자식함수로 호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경우에 상속이 정해지면은 우리는 가상함수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자면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이게 유닛의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그에도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렇게 같은 이름으로 두 개를 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버추얼 함수가 들어가 있지. 이 버추얼 함수가 앞에 키워드가 붙여져 있지 않은
그냥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해요. 오버로딩. 버추얼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그 오버라이딩은 뭐냐? 엎어 쓴다는 얘기야. 라이딩 한다는 얘기는 그냥 기존에 있던 함수에다가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부모의 어택이라는 것이 있고 자식의 어택이 있으면은 여기 버추얼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가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재정의해서 쓰는 거야. 엎어서. 이 자식에서 엎어 쓰는. 그래서 버추얼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런 똑같은 이름을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항상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 이렇게 두 가지 말로 표현이 돼요.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쓴다라는 써죠.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F라는 거를 갖다가 오버라이딩 했다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리얼 C++ 가게 되면 이게 없고 이 뒤에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사실은 오버라이드라고 써줘요. 이렇게 오버라이드. 지금도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표준 C++에서는 요걸 생략해서 씁니다.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요 앞에다가 오버라이드라는 걸 써줘요.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데 이 C# 코드가 아니라 C++ 코드이기 때문에 C++는 뒤에다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써주고 자식에서는 오버라이드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C++에서는 이제 이렇게 버추얼 여기에다 버추얼 이렇게 써주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또 쓰지는 않고요. 이 자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략을 해줘요. 그냥 부모에만 버추얼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derived f. 그래서 자식에서의 버추얼은 생략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버추얼 함수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버추얼 함수를 쓰는 예는 뭐다? 버추얼 함수를 뭘 한다? 예, 어캐스팅이 됐을 경우에 이 f 함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호출하는데 부모의 f 함수를 호출하는데 가상함수를 쓰게 되는 동시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돼? 강제적으로 바인딩해서 f라는 자식의 함수를 호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버추얼 함수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도 나오고 가상함수 선언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강짝으로 9-2번 예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예제를 보니까 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주 좋은 예제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예제인데 보니까 봅시다. 여기 쉐이프라는 어떠한 그 부모 클래스가 있어. 여기도 드로우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냥 그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냥 그린다. 그냥 그리겠다. 근데 여기는 뭘 그리냐면, 어, 원을 그린다. 라는 걸 엎어 써야 되겠죠. 여기도, 어, 사각형을 그린다. 엎어 써야 되겠고. 여기는, 네, 라인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엎어 써야 돼. 좀 구체적인. 근데 결국에는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들이 호출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왜 이걸 요런 부모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어케스트를 하냐면은 배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배열은 한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쉐이프로 배열을 만들면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들어가 있어서 폼은 하나로 모든 도형을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그릴 때 이 타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부모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때 강제로 자기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운캐스팅을 했었는데, 다운캐스팅은 캐스팅 연산자를 쓰니까 불편하니까, C++에서는 그러지 마라. 가상함수라는 게 좋은 기능이 있다. 그걸 써라. 해가지고 가상함수를 선언해 주면은 바로 그냥 캐스팅하지 않고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라는 게 핵심이야. 알겠어요? 왜 어캐스트를 하고 다운캐스트를 하니? 유니스를 묶고 쉐이프를 묶고 뭘 다 묶어 다 묶어가지고 객체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고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론이야. 중요한 이론. 그래서 머릿속에 아예 달달달달달달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니? 왜 이렇게 약해져? 좀 더 이렇게 좀 잘 강하게 네 그렇게 해지 왜 젊은 사람들이 교수님보다 이렇게 나이가 저 목소리가 적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걸 우리 동적 바인딩 그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동적 바인딩이라는 이게 왜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이 뭐냐? 정적 바인딩만 그래도 있는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는 게 정적 바인딩이에요. 아까처럼 부모와 부모 객체로서 부모의 함수를 호출했을 때, 부모 포인트로 호출을 했을 때, 함수를 호출할 때 부모 함수가 호출이 된다. 뭐 자식과 같이 자식이 뭐 했을 때 그 자식의 함수가 호출이 된다. 이런 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모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자식에 있는 함수로 호출되게끔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동적 바인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예. 자, 참,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요런, 동쪽 바인딩에 대한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이 동쪽 바인딩,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예, 여기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사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오버로딩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버처가 붙지 않는 거를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함수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름을 쓰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부르고,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으로 이제 정해진 그런 관계 속에서 가상함수라고 버처로 만들어진 그런 함수를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여기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뭐 원래 기태가 있고 새로운 기태가 있는데 원래 기태는 목절나서 죽이죠.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아예 그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태가 그 모든 것을 어, 그 저기 뭐 존재감이 상실되고 기존에 했던 거는 새로운 그 함수가 이제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자식의 함수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런 개념이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제 커다란 프레임워크를 배워 나갈 때 이러한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예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이제 동적 바인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적 바인딩이라는 게 뭔가 파생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로 가상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객체 내의 오버라이딩인데 파생 클래스 함수를 찾아서 실행한다. 결국에는 동적으로
바인딩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자식에 있는 함수를. 그래서 자식의 함수가 호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동적 바인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예제를 한번 더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요 예제는 뭐냐면, 동적 객체에 대한 어떤 예제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D를 생성하고, 포인터를 만들고, D의 주소를 할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정적 객체에 대한, 정적 객체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요런 D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동적 객체를 이용한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예, 주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적이라고 하는 부분, 동적 객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이게 편해요. 동적 객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동적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객체를, 동적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동적 객체를, 사실 이건 제일 C++에서는, 뭐, 자바, 이런 데서도 상당히 뭐, C샵, 뭐, 거의 동적을 활용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생성 방법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new랑 delete를 사용한 방법이죠. 자,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항상 동적 객체를 생성할 때는 포인터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pbase. 예, 해주고, 그다음 new,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어떤 객체를 생성해야 되냐면, 부모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이제 어떤 객체를 생성하면 더라이브다라는 자식 객체를 생성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동적 객체를 생성합니다. 항상 포인터를 받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new를 가지고 이렇게 생성한 객체에 대해서는 delete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pbase.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과 삭제를 우리가 어,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pbase가 가리키고 있는 f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업캐스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동 동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다운캐스팅이 뭐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동적 바인딩 가상함수로 선언돼 있으니까 요런 게 이제 진짜 C++에서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F4키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어? 어디가 있냐? 어? 코딩이 어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derived F라는 그런 어떠한 그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동적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스타크래프트 예제 만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한번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 메인 구로 일단 바꾸고요. 여기 메인을 구로 일단 메인 함수가 하나 존재를 해야 되니까 메인 함수 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일로 와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메인 팔로 돼 있는데 얘가 메인 파일이죠. 메인 파일에서 메인 함수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자, 됐죠? 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제가 실행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메인 함수를 스타크래프트로 만들어주면 컨트롤 F4키 눌러서 스타크래프트 예제가 돌아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테란이 총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네? 예. 우리 여기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음, 맞죠? 아, 그러면 얘를 이제 가상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가상함으로 만들어 봅시다. 좋아. 좋아. 가상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가상함수로. 자, 유닛 헤더 파일이 있는데, 유닛 헤더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택과 자신에게 있는 어택이 똑같죠? 예? 오버로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버처 함수가 있어, 없어? 없죠? 좋아. 그러면 유닛에다가 여기다가 버철로 손해봅시다. 버철. 예, 버철. 부모와 자식이 이름이 같아야 돼요. 함수 이름이. 자, 버철로 선언을 해주면 일단 자식은 버철로 한번 여기도 선언을 해봅시다. 자식도 버철, 테란도 버철. 이렇게 생략해도 되지만 지금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버철 함수, 그 다음에 어택을 버철 함수, 가상 함수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타크래프트 메인 함수에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요 코드를 요게 지금 이렇게 막 뭐 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 대신에 어떤 코드를 쓰면 될까요? 네? new array 네? i 그다음에 attack 자, 요 한 줄만 쓰면 되죠? 한 줄만 쓰면 되죠? 그죠? 한 줄만 쓰면 되죠? 컨트롤 F4키. 에러 없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자, 이게 가상함수의 힘이죠. 그치? 어? 어.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네. 지금 이것도 결국엔 동적 객체 배열을 만든 거예요. 동적 객체 배열을 만들어서, 동적 객체, 배열을 만든 거죠. 그죠? 예? 예. 이거를 동적 객체 배열의 장점이 뭐예요? 예? 장점이 뭐예요? 네. 이거 지금 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장점은 동적이란 말의 장점은 실행 중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입력을 받을 수 있어. 게임도 우리가 실행 중에 뭘 받아요?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값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행 중에 뭔가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동적이란 말은 동적이란 말은 우리가 C인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C인이 뭐야?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그를 몇 마리 생성하겠습니까? 저그를 몇 마리 생성하십니까? 프로토스를 몇 마리 생성하시겠습니까? 저그의 HP를 뭐로 세팅하겠습니까? 프로토스의 HP를 뭐로 세팅하겠습니까? 이걸 물어가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동적 객체의 장점이에요. 정적은 일단 메모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cin 네. cout 쓰고 있어요? cout 저그를 몇 마리 생성하십니까?
저그를 몇 마리 생성할래? 하리래. 자, 그러면 인티저 저그 카운트를 에다가 c인 저그 카운트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c인 저그 카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화살표가 잘못됐어. NDL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여기다가 4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두고 이거 한번 주석 처리를 해봅시다. 이거 주석 처리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입력을 포문으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문으로 입력을 받는데 인티저 i가 0부터 i가 저그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닛이라고 하는 아까 유닛 어레이가 있었죠.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를 펼치면 네 요거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 코드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컨트롤 V 해주고 아유, 유닛 그 다음에 화살표 U 어레이 그 다음에 저그 카운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저그 카운트라는 게 그, 네, 죄송합니다. 예. 유닛 한 다음에 U 어레이 그 유닛 그 다음에 U 어레이 그 다음에 I 하고 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new 저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에러가 나네.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그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 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 new 아니다. I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헷갈린다. 지금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유월이 저거 왜 여기서 에러가 나지? 컨스턴트 밸류가 필요하대. 저거 컨텐트.
이것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 유닛에다가 이게,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어레이에다가 i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이 어레이에, 이게, 해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에러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썼나? 이거는 일단 교수님이 좀 확인해 볼게요.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돼야지 정상인데. 혹시 여기를 볼게요. 음, 스타크래프트 예제 있나? 볼게요. 동적 객체 생성한 방법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저그 타입의 Z 어레이라는 것만 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이걸 봅시다. 음, 음, 이거를 써야 되겠네요. Z 어레이라는 게,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교수님이 좀, 그, 확인을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해야 되나? 이렇게. 저그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세워놓고, 그렇지. 여기다가 저그 카운트라는 걸, 저그 카운트. 이렇게 써주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u 어레이라고 하는 번째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저기는 아니고 제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예,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입력을 저그를 몇 마리 생성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 카운트하고 그냥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 돼요. 동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이제 포문을 돌려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요거 기존에 있는 요 코드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i가 저그 카운트라고 보다 적을 때까지 u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i번째 있는 방에 뭘 써주냐면 어택이라는 이라는 함수로 호출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음, u 어레이.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4키를 쳐봅시다. 뭐, 한 100마리 쓰겠다 그러면, 네, 100마리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 어떤 그 실행을 쓴 건데, 자, 요런 코드를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적으로, 이 new를 갖다 쓴다는 얘기는, 요렇게 그,
어떤 C인으로 받아가지고 이 값을 받아서 객체를 이렇게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카운트만큼 요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뭔가 그 가상함수를 쓰게 되면은 지난번에 있는 코드는 뭐 몇 번째까지는 이제 뭐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복잡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응용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프로토스를 몇 마리 생성을 할래 그러면 여기다가 프로토스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예, 프로토스 카운트라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마리다. 그럼 100마리에 여기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HP를 뭐 여기다가 인티저 HP 그 토탈 뭐 저그 HP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돌면서 현재 있는 뭐 토탈 그다음에 저그 HP 여기다가 계속 증가를 해주면 되겠죠. U 어레이 그다음에 플러스 i에 있는 HP를 갖다가 예, HP는 안 나오네. HP는 그러면 퍼블릭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퍼블릭으로만 선언을 해주면은 얘가 HP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해볼까요? 뭐 퍼블릭으로. 예. 그럼 여기를 프로텍트로 해놨는데 얘를 퍼블릭으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HP가 나오겠죠. HP가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출력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토탈 Cout에서 토탈을 찍어주면 되겠죠. 토탈 저그 HP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저그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0마리 그러면 2만이라는 어떠한 토탈 그 어떤 HP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걸 가상함수를 써가지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HP를 좀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닛 그 다음에 u array new protoss 하게 되면은 이 array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저그 카운트까지는 쭉 그 앞단에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가 또 100마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저그 카운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저그랑 프로토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제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가상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요런 걸 예제를 한번 어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예제를. 네. 이 코드가 이해되나요? 네? 이 코드가 이게 지금 이 저그를 맨발에 생산하는 이게 딱 컨트롤 F4키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실행하면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이 변수에 이제 내가 100마리 해가 100이라는 숫자가 이 변수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100이라는 게 여기 딱 들어오면 몇 개의 객체가 만들어냐면 동적으로 100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업캐스팅한 이 아빠 타입으로 업캐스팅한 포인터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그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 또 프로토스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프로토스 테란까지. 그럼 뭐 저거 100마리, 프로토스 100마리, 테란 100마리 이렇게 해서 300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전에는 그 우리가 가상함수를 쓰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캐스팅 연산자가 들어갔었어요. 캐스팅 연산자. 그 코드가 이제 좀 사라졌는데 그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 코드 밑에 캐스트 연산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캐스트 연산자가 쓰지 않았죠. 0부터 뭐 2까지는 뭐
저그 타입으로 캐스팅 해주고, 또, 그 다음에 2부터 뭐 3까지는 테란으로 캐스팅 연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캐스팅 연산자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함수를. 이 i는 어차피 동적으로 만들어진 그 객체들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인덱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덱스를 말하는 거고, 동일한 함수로 우리가 오버라이드 된 이 함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한 줄로 끝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타입캐스팅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코드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게 한 줄로 끝나는 거죠. 이 한 줄로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까 전에는 뭐 if 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코드를 썼었는데 그냥 이 한 줄로 끝나버린다니. 굉장히 효율적인 코드가 될 수가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HP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HP라는 게 이제 뭐 그 저그 HP가 뭐 달라질 수도 있겠고 뭐 테란의 HP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총합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HP의 어떠한 그 지금 여기에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텍티드는 이 자식하고 자기 그 아빠 클래스에서만 통용이 돼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외부라는 거는 이 메인 함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메인 함수에서 이 유닛 클래스로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P를 퍼블릭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이 메인 함수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접근해서 총괄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입력 처리를 적으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전을 만든다 그러면, 자, 스타크래프트 예전을 만든다 그러면, 네, 실시간 입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어떤 종족을 선택을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예. 나는 저그 종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테란 종족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족, 1번 키가 눌러졌으면 저그, 2번 키가 눌러졌으면 뭐 프로토스 그런 코드를 만들 실시간 입력 처리를 오늘 해본 거예요. 그러려면은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적 객체를 해줘야 돼. 동적 객체 생성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상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유닛이랑 그다음에 저그랑 그다음에 이제 뭐 테란이랑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스랑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배웠던 게 뭐냐면 가상함수를 만들었어요. 가상함수로 가상함수를 갖다 만들어서 여기다 적용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구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과제에서.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그래서 가상함수를 통해서 뭐냐면 어, 그 공격합니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HP를 가서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배틀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본 거.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교수님 수업만 들으면은 아무 무의미 없어요. 제로야, 제로. 근데 집에 가서 요거를 이제 공책에다 딱 적용해 놓고 요걸 하나하나씩 고민해 봤을 때 자기의 능력이 100% 향상이 돼요. 100%. 믿으세요. 100% 향상이 돼요. 이것만 하면은 4학년 때까지 딱 정립이 돼. 그래, 안 그래? 4학년인데도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번 1학년 때 정립을 잘 해놓고 연습을 해놓으면 4학년 때까지 정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우중아, 그래, 안 그래?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이렇게 와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다음이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링크드 리스트예요.
요게 이제 링크들, 이게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컴퓨터 공학과에서 주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그게 자료 구조예요. 디자인 패턴, 프레임워크 만들.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만들어. 요게 돼서 쫙 그 서로 간의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출력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C++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딱 들어가서 자바, 해봐봐, 자바. C# 뭐 이런 거 배우면 이런 게 이제 다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돼. 자료 구조까지. 자료 구조에서 배우는 게 뭐야? 링크드 리스트, 스택,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예? 전필이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 링크드 만들어서 리스트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벡터 리스트 만들어보고, 예? STL 만들어보고, 그래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되게 훌륭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떠한, 어, 개념이 들어가면 좋겠죠. 네트워크라든가, C++ 네트워크, DB도 들어가고, 파일 입출력, 이런 게 들어가주면은 완벽한 나만의 어떠한 이게 연습을. 이걸 그대로 뭡니까? 예. 유니티로 넘어가면은, 유니티는 3D AP만 얹으면 그게 게임이 되는 거야. 예? 또 그대로 이게 뭐 자바 쪽으로 가면은 자바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로직은 똑같아. 이것만 제대로 잘 정립이 돼 있으면 뭐 웹이든 앱이든 똑같지. 그죠? 예,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똑같아. 딥, 알고리즘, 객체 설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가지를 제대로 잘해. 그래서 그걸 다 파생해. 그래서 정립이 잘 돼 있는 게 중요해요. 정립.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는 힘들겠지만은 이 C++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프로그래밍 중. 근데 1학년 때 배운다니까, 예, 조금 힘든 건 맞아. 근데 요걸 겪고 나면 이제 2학년 때 가면 좀 쉬워져. 그러면 이제 쑥쑥쑥 들어올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제대로 안 하면 2학년 때 고생하지, 3학년 때 고생해. 4학년 때까지 고생해. 근데 지금 좀 고생해 놓으면은 2, 3은 4학년 때 편해.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근데 이 예제가 스타크래프트 예제가 있는데 이건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메인 함수만 보면 돼요. 메인 함수만. 예, 이게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여기 보면 메인 함수가 딱 이게 그 지금 C++ 강의 중에 그 지난주 상속에 있는 파트에 맨 밑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제라는 게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메인 함수를 어떻게 짜면 이렇게 짜요. 게임 매니저 GM new 게임 매니저 그리고 gm.run 그다음 delete gm 딱 세 줄이야. 메인 함수가 많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서 게임 매니저라고 하는 팩토리 클래스 만들고 여기서 배틀 클래스 만들어주고 여기서 객체 생성해주고 딱딱딱 이제 객체들이 이제 저저저저 이렇게 만들어지는 메인 함수 딱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객체 설계를 하는 거지. 요거 만든 다음에 요거 만들어야지, 요거 만들어야지, 요거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뭘 만들어줘야 돼? 예, 그게 뭐냐면,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어줘야지. 유틸리티 클래스. 이게 뭐냐면, 스태틱 클래스. 그래서 출력, 입력. 그 출력, 입력. 이런 거는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유틸리티 클래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add에서 new item 해놓고 utility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헤더 파일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클래스 유틸리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뭐 퍼블릭을 합시다. 스태틱 보이드, 그 다음에 프린트, 또 뭐 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뭐냐면 cout 뭐 몇 마리 입력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적용한다 그러면 뭐 몇 마리 생성할래? 이걸 cout에 써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주냐면 여기다가 그냥 utility 클래스 좀 한 다음에 뭐 utility가 맞나요? utility 점 헤더 여기 그렇죠. include utility 점 헤더 파일. utility 점 헤더 파일이가 뭘? unity 점 헤더 파일로 되어 있네요. 잘못 썼는데 unity라고. 야, unity 점 헤더 파일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utility인가요? 유니티 밑에 여기 뭐로 되어 있지? 유니티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유니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 그 다음에 프린트 인풋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떠한 입력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입출력에 대한 부분을 유틸리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스태틱 클래스를 하면은 깔끔하게 그냥 cout을 메인 함수에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스태틱 메소드 배웠잖아요.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바로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해줄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잘 응용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떠한 그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랍니다. 뭐 프린트 아웃풋, 그다음 프린트 인풋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써서 유니티 점 뭐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거를 좀 잘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지금부터 내가 저런 거를 이걸 사진으로 찍어 놔요. 내가 이런 거 구현했다 그러면 이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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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현했으면 10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가겠지. 교수님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이런 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20점, 뭐 이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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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해가지고 우리가 과제 점수가 매겨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상함수라는 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왜 진도를 안 나가느냐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예제예요. 여기 보면은 음, 음,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막 포인터가 막 나와. 여기 보면 쉐이프, 여 프라이베이트, 쉐이프 넥스트, 드로우, 쉐이프, 뭐 버철 쉐이프, 뭐 이렇게 쉐이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겟 넥스트, 쉐이프 타입에 반환 타입을 해주고 애드 해주고 쉐이프 뭐 매개 변수를 쓰고 뭐 이런 포인터 변수로 반환 타입과 매개 변수 들어가고 반환 타입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려워.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묶는 거야.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요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갖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하면은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나온 예제를. 예, 그렇게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적 바인딩하고 그다음에 가상 소멸자. 요거를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거를 좀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는 요까지만 하죠. 예, 여기까지만. 딱